안녕하세요. 저는 53살에 딸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살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1년 만에 연락이 온 터라 많이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마 1년 전의 기억이 또다시 떠올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다시 연락이 온다면 제가 큰소리 칠 생각이지만 남편도 업무를 봐야 해서 다시 핸드폰을 켜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네요. 저희가 시댁과 인연을 끄는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시부모의 행동은 경악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차별을 시부모님께 받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차별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세월이 흐르면 연세가 들어 기력도 딸리게 되니 성질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지실 거라고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부모님의 악의적인 행동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심해졌습니다. 형님네가 워낙 잘 살았고 집안에 재산도 많아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혜택을 많이 보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라 저는 형님과 다르게 몸으로 때워야만 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형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죠. 형님이 차별 같은 건 좋지 않다며 특정한 모임 있을 때 항상 형님은 저를 옆에 끼고 다니셨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약간의 격차가 형님을 스트레스 받게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시부모님의 차별에 덩달아 호응을 해주셨어요. 결국 형님이 저와 남편을 무시하니 아주버님과 시조카까지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과거에 너무 잘 챙겨주신 형님의 모습이 떠올라 제가 잘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딸과 제 딸이 성적 차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선 순간 좁혀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이 괴로워하시니 그걸 지켜보신 시부모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연이랑 지아, 이리 좀 와봐라. 너희들 요즘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너희 둘 다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던데 둘 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다만 그래도 조건을 걸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겠니? 둘 다 합격하면 보상은 똑같겠지만 만약 둘 중 한 사람만 합격이 된다면 보상은 한 명에게 가겠지? 서울대 합격하는 즉시 입학 선물로 1억짜리 수입차 바로 한 대 뽑아주마.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대 합격할 수 있길 바란다. 시부의 한마디에 형님 딸 세연이와 제 딸 지아는 눈이 번쩍였고 그때부터 둘의 경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에 1억짜리 차를 선물해 주신다 해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딸에게 무리하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지아는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대체적으로 형님 딸만 이뻐하고 제 딸은 거진 매일 찬밥이었죠. 지아는 1억짜리 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목말랐는지 평소보다 공부에 더 매진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고 기분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지아 요즘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어차피 세연이는 아버님께서 선물 주지 않아도 내가 입학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주려고 했거든.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한 거야. 지아는 안 봐도 서울대 합격하겠지만 세연이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지아가 옆에서 봐줬으면 하는데 괜찮지? 1대1 가해로 남은 기간 동안 보충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에 따른 보수는 두둑히 챙겨줄게.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세연이 공부 좀 봐주면 좋겠어. 지아한테 용돈도 따로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잖아. 내가 동서 입장이면 바로 물었을걸? 다른 좋은 과외 선생님들보다 지아가 아무래도 대학이 편하잖아. 서울대 합격만 하면 아버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1억짜리 차보다 더 큰 걸 동서에게 줄게. 지금 사는 집 형편없잖아. 딸이 서울대 다니는데 괜찮은 집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겠어? 50평대 아파트 하나 건네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라고. 지금 셋이 살면서 25평이 뭐니?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데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형님,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렇다고 지아를 형님 댁에 보내드릴 순 없어요.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지아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 받겠다고 이 중요한 시점에 지아 시간을 뺏을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동서한테 괜히 전화한 것 같다. 그냥 바로 지아한테 전화했어야 했는데. 알았어. 내가 직접 전화해서 설득할 거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도 상당히 예민한 시점인데 감정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형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저와의 통화를 끝내고 바로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딸은 형님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괜히 상처라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지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민한 상태라 분명 안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침착한 목소리로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연락 하도 안 돼서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네, 아무 일도 없어요. 큰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엄마랑 먼저 통화하셨죠? 저한테 세연이 과외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안 한다고 했지? 지금 너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당분간 지아가 큰엄마 전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루 동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니? 큰엄마한테 과외한다고 얘기했어요. 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세연이도 서울대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세연이 과외를 봐주겠다는 말이야? 너도 지금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 상태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것저것 많이 준다잖아요. 그래서 과외 봐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연이가 서울대 합격하면 우리 집도 큰 데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각서까지 작성해 준다고 하셨어요. 가족인데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큰엄마한테 도움 받으면 좋은 거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세연이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해보고 혼자서 무턱대고 결정하면 어떡해.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자. 제 딸은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형님 댁에 들어가 과외를 하겠다고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모여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형님 댁에 들어갔다가 괜히 컨디션만 무너지고 제 눈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님이 제 딸에게 싫은 소리를 하실까봐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을 쥐어준다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형님 성격이면 무조건 제 딸에게 상처를 줄 게 뻔했어요. 자칫하다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서울대까지 떨어지면 저와 남편보다 지아가 받게 될 슬픔이 더 클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형님 댁에 들어가겠다는 딸의 반응에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결국 남편이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그래도 큰아빠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집안과 사이도 안 좋은 상황이고 서로 예민한 시기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엮이지 말고 조용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한 거야. 괜히 나섰다가 도와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화살은 전부 지아 너한테 꽂히게 될 거다. 엄마랑 아빠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미리 막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세연이 과외는 없던 걸로 하자.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이 겨우 설득한 끝에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과외는 없던 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저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길래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불안했던 마음은 언제나 적중하고 말았어요. 형님네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자기 딸 과외 안 시켜준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좋게 얘기했었잖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꼭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공부 좀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싫었어?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우리가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됐어?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는데? 내가 지아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차별은 밥 먹듯이 했었으면서 어디서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를 뱉는 거야? 나는 예전부터 형한테 마음 접고 살았어. 필요할 때는 모기처럼 전부 다 빨아봤잖아. 그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바로 내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속을 것 같아? 분명 이용만 하고 버릴 거잖아.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된걸?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아가 결정한 문제는 왜 번복하는 건데? 과외해주겠다고 얘기한 걸 이런 식으로 우리 계획을 무너뜨리면 마음이 편한가 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안이 불행해지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이 집안은 지아 빼고 둘 다 비정상적이야. 인생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삐딱선을 타야 마음이 후련해? 동서, 지아는 생각이 없니? 그냥 무조건 세연이 과외 봐주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벌써부터 자기 감정 숨기고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잖아. 제발 한심한 행동 좀 그만하고 지아 의견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건 형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아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부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괜히 세연이 도와줬다가 실수가 생겨서 본인 시험 망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조용하게 발 빼고 형님 앞에 벌어진 상황 정리하겠죠. 그럼 결국 손해보는 건 저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돈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유명한 과외 선생님들 불러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는 충분한 의사 전달을 했으니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되네요. 남편과 저는 갑자기 찾아온 형님과 아주버님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았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 딸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수능 시험 날에 저희 딸은 서울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던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날에 제 딸 이름을 조회한 순간 합격증 출력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일 고생 많았던 제 딸이 노력한 결실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지게 될 거란 생각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형님 딸 세원이는 많은 돈을 들여 가해를 받았음에도 결국 서울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그날만큼은 제 딸이 주인공이 되어서 시부모님께 축하를 받았고 시부는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아가 서울대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간절하게 바라면 그 결과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저번에 선물 주겠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성년 기념 선물로 준비했으니 감사하게 받았으면 좋겠구나. 일단 세연이도 그동안 노력 많이 해왔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재수하지만 분명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연이 힘내라고 새 차 한 대 뽑았으니 이거 받고 기분 전환도 시킬 겸 드라이브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지아도 선물 받아야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지아 너한테는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지금을 잊지 말라고 알뜰 교통카드 준비했으니 학교 갈 때 이걸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래도 10만원 충전해 놨으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서울대 합격했는데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세연이는 합격하지 못했으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위로차 세연이한테는 차 한 대 선물해 준 거니 이것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오늘 이 자리가 지아 너를 위해 마련했는데 이 정도 선물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신경 써서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니 잘 간직하거라.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이건 저번에 약속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세연이는 서울대 붙지도 않았는데 위로차 외제차를 주고 합격한 지아에게는 10만원짜리 교통카드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지아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아한테 좋은 추억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난 차별을 안겨주셨네요. 아버님한테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실수였네요. 2번 다시 찾아뵙지 않을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일을 분명 후회할 날이 오실 거예요.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지아가 들고 있는 교통카드를 뺏어서 시부의 몸쪽으로 던졌고 장례식장에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딸의 팔을 잡은 뒤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쫓아온 형님이 뒤에서 한마디 하셨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분 나쁘셨는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네요. 지혜아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못난 오리가 백조 되겠어? 인연 끊겠다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 봐. 내가 미리 뒤에서 말씀드렸지. 가족끼리 가위 한번 도와주지 않고 혼자 서울대 합격하려 한다고 뒤에서 호박씨 좀 까니까 아버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난 척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발끝도 못 따라오는 거 알지? 대학 다닐 등록금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돈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서울대 합격한 거 가지고 인생 역전하려 드네. 형님은 정말 밑바닥의 끝을 보여주셔서 저희 가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형님처럼 쓰레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어요. 결국 형님은 저한테 진 거나 다름없었고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저희는 서로 뒤엉켜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지아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날도 차별하시는 시부모님의 행동과 형님의 이간질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 둘을 겨우 분리시켜 놓게 되면서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아가 형님 딸과 비교당했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 시부에게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은 뒤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시부모님 또한 나름 기분 상하셨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질려버린 식구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가족만 신경 쓸 수 있게 되니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서로를 위해주고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돌돌 말려있는 종이였는데 저를 방 안으로 부르더니 말려있던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며 확인해보라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길래
천천히 종이를 펼치는 순간 엄청난 사실에 눈을 떼지 못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남편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막노동 일을 하는데 어느 회사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사무실 안에 버려진 액자 하나를 주워들었고 뒤집어서 확인한 순간 경악할 만한 증거물이 담겨 있어 그때부터 그 사무실을 수색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모두가 함께 모이는 시기에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 있을 설 명절날 시댁에 찾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이 사실은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되는 증거물이었어요. 그래서 명절날 계획한 대로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저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린 채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행동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부모님 앞으로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습자지 한 장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부는 아무 생각 없이 말려있는 종이를 펼쳐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얼굴에 뺨을 수차례 올려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부에게 추가적인 사진 몇 장을 건네드렸고 결국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 버리시고 마셨네요.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시부가 떨군 종이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형님과 몇 명의 남자가 허물이 없는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얘 큰애야, 네가 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맨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니? 이런 괴상망측한 모습을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니?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전부 뭐야? 거기에다가 사진은 최근 날짜인데 이날은 애들 수능 볼 때 아니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사무실 철거 의뢰가 들어와서 팀원들끼리 철거하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치우다가 확인하게 된 거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보조와 표정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다가 애들 수능 시험 때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충격이네요. 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었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형 만나기 전에도 꽤 알던 사이 같던데? 사진과 그림을 봐봐. 전혀 어색함이 없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끼고 살았다는 형이 참 한심스럽다.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즐긴 것뿐이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정작 스트레스 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잠깐 즐기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별일 없었어. 그냥 술만 마셨다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많았는데 전부 다 술만 마시는 모임이라니까요. 정말이야. 거기에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날이요. 우리 가족한테 죄짓는 행동인 것 같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요 근래 세연이 대학 문제도 그렇고 동서와 사이도 안 좋아서 복합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했었나 봐요.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당신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여자들이랑 허물없이 맨몸으로 놀아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장인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려나 모르겠네. 최근에 장인어른 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이 사진들과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실지 안 봐도 뻔하겠어.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뭐 하고 있어? 내 아들 말이 안 들려? 당장 나가라니까.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빨리 나가. 아버님, 그런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뭔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무슨 할 말? 그네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지금 손발이 다 떨려서 그런 거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네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고? 아버님, 형님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다면 아버님께서는 잘못하신 건 없으시고요.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것 좀 보시겠어요? 어쩜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2분이 같은 회원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아버님도 비슷한 연배대 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으셔서 분위기를 즐기시고 계셨나 봐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실까봐 엄청 불안해 하셨나 보다.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시네요. 어머님, 이 문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그림 한 장을 보시더니 경악을 하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여자와 시부가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그림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부는 사진이 없었지만 그림은 확실하게 시부의 얼굴을 하고 계셨고 너무 똑같이 그린 얼굴이라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머리채를 잡으신 채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신 시모는 온 집을 뒤엎었고 시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게 되셨네요. 모두의 충격을 안겨줄 만한 엄청난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과 시부는 어느 모임의 회원이셨는데 나이대가 서로 달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곳을 자주 이용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사무실이 철거가 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흔적들을 남편이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시부모님 또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며 졸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돈이 많고 삶에 여유가 있으니 그런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마무리가 된 이후 아주버님과 시모는 함께 지내게 되셨는데 시부가 가족들 없이 혼자 많이 적적하시고 힘드셨는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받지 않았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저희를 막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벌리시려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님은 집에서도 내쫓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받아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결국 세연이 얼굴도 못 보고 혼자서 자신의 잘못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시부와 형님은 남은 인생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뉘우치며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